정군 진격하라! 기억은 역사가 되었고 이 길 위에 남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간절하게 바랬을 오늘. 비록 희미한 희망일지라도 끝까지 몸부림쳤던 한 의로운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태풍의 중심에서 이렇게 시계 반대 그날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폭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중심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서울 도성으로 진격하려던 13도 창의군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임진강 주변에서 유격전을 이어가던 의병장 왕산허인은 결국 일본 헌병에 의해 체포됩니다. 전쟁과 외세로부터의 보호를 핑계 삼아 일본은 이 땅을 침범했습니다. 대대로 뿌리 내리고 살아왔던 내 나라에서 자유롭기를 바랐기에 들불처럼 일어나 싸우기를 자처했던 의로운 사람들. 일본은 그들을 그저 폭도라 불렀습니다. 기해.おい。君たちは単なる暴投に過ぎない。官軍の武器を盗み、民間人の金品を奪う、いわゆる盗賊だ。さあ、真実を話したまえ。あなたのような方なら全てお分かりでしょう。誰が見ても勝ち目のない戦いなのに何を信じて暴動を起こしたのか話にもならん。暴動の主導者は誰ですか？ 이 싸움의 주동자는 바로 그대의 통각 이등방문이다. 何の詭弁ですか？東館殿が暴動の主導者とは。話にもならない。あまり私を刺激させないでください。ここはあなたみたいな人たちだけを関わる場所です。さっきのことが危険でしたよ。東館殿が主導者とは。あなたの発言の一言一言が
あなたの肉、骨の一部になるということを忘れないでください。もう一度伺います。主導者は誰ですか？ 당신네 일본이 이등이 이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다면 이 싸움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그가 주동자가 아니면 누구란 말인가? 어떻게 물어도 내 답은 같다. 이 싸움의 주동자는 이등이요. 그 대장이 나다. 그를 집요하게 추궁했던 헌병대 사령관 아카시 모토지로. 한국을 총과 칼로 억눌렀던 무단 통치의 근간을 세운 인물입니다. 이곳 독립기념관 수장고에는 아카시가 남긴 유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헌병대 사령관에서 물러나며 아카시 모토지로는 후임자에게 친필로 서한을 보냅니다. 무려 11m가 넘는 긴 편지는 식민 통치에 대한 치밀한 의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카시는 일본군 헌병이 경찰권까지 장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항일 의병을 탄압했던 일본 헌병대 사령관과 마주하면서도 조금도 굽힘이 없었던 의병장 허위. 아카시 또한 그의 자서전에 기록할 정도로 허위는 기억에 남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카시는 사실상 일본이 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파견된 이 정보계통의 군인이었습니다. 이 아카시는 한국이 이 통감부가 설치된 다음에 경무총감 그리고 주차군 헌병사령관으로 한국 병합 준비를 다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13도 창의 대진소의 그 주역인 왕산이 체포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임무를 직접 신문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당시 대한매일신보는 의병장 허위가 체포된 이후 혹독하게 당한 옥고와 재판 상황에 대한 기사를 연재하였습니다. 대한 국민들은 이를 지켜보며 함께 통쾌해하기도 울음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은 항일 의병의 역사. 그 선봉에 섰던 인물인 왕산 허위에 대한 기록 또한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의 고향 땅 구미시 임은동에 선생의 기념관이 세워져 그의 행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가문은 김해에서 낙동강을 이용한 상업활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합니다. 그 후 19세기 초에 이 선산 임원으로 이거해서 이 왕산대에 이르러 그의 형 방산허운 영남 지역의 대표적인 이 학자이죠. 그리고 의병장이었던 왕산이 출연함으로써 이 가문은 이락 우리 경북 지역에서 명문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던 왕산 허위 선생의 가문은 진보에서 의병을 일으킨 첫째 허운 선생을 비롯해 가족 모두가 항일 독립운동에 헌신, 무려 4대에 걸쳐 14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가문이라면 을에 감내해야 했던 시련의 세월.
여기 왕산 허위의 후손들이라고 달랐을까요? 반수 세수 허위 선생을 기리는 기념 행사에 초대받아 처음 한자리에 모인 후손들. 그들의 이름들이 조금은 낯섭니다. 그의 죽음 이후 일제의 탄압을 피해 머나먼 이국 땅으로 쫓기듯 도피해야 했던 왕산의 가족들입니다. 필리핀 수상에서 왕산 허위 선생의 손자이신 허 블라디슬라브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비시 우리 감사만 하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어디 가더나 그 자랑스러운 상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 사람이다. 안에 이제 남아있겠지만 Но самое лучшее место, как я считаю, это музей Хоуви Хованца. 나라의 주권마저 위태롭고 내일을 알 수 없는 혼란의 시대. 의와 충을 생의 표대로 살아온 왕산 허위는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중앙 세력들이 마구 새로운 서양 세력들이나 일본 세력에 대하여 자기의 루트를 찾아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교과서에도 보는 칠로파니, 진리파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황제를 지키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독립을 보존하는 길이다. 그리고 국제 정세로 봐서 약간의 공백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치고 들어가야 된다. 그 전략을 실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허위였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분연히 일어났던 의로운 군대. 구한말 항일 의병은 1895년 일본 낭인에 의해 국모가 무참히 시해된 사건과 부모가 물려주신 머리카락을 끊어내야 하는 단발령이 불씨가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이 총칼을 앞세워서 들어오는데 평상시처럼 책상머리맡에 앉아서 우아하게 글을 읽고 평상시처럼 밥을 먹고 하는 것은 이건 이분들의 의리에는 맞지 않은 이제 그런 그 행동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을미의병기에 유학자들이 선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거의를 했고. 그래, 이 총은 어떻게 쏘는 건가? 이렇게 화약을 넣고요. 한번 다져줍니다. 총알을 넣고, 그리고 이곳에 불을 붙여서 땅 이렇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장전하는 동안 자네가 다칠 수도 있겠어. 에이, 이래봐도 제가 호랑이 잡는 포수입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그래. 전기일병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좀 시위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그 일병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군대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완벽하게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들도 대부분의 경우 화승총으로 무장하는 경우도 있었고, 화승총마저도 갖지 못해서 몽둥이라든가 칼로서 무장한 병력들이 다수였습니다. 일제는 전쟁을 구실로 조선의 군사를 파견하며 침략의 마술을 드러내었고 친일 내각을 내세워 조선의 내정에 간섭합니다. 이에 분개하고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 전국의 유생들이 의병을 일으켰으니 이것이 바로 한말 의병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의병 해산 조칙을 내렸고 의병들은 싸울 명분을 잃고 맙니다. 고종의 이 해산 조칙이 내려왔을 때 이건 고종의 뜻이 아닐 것, 한편으로 실망하신 분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건 고종의 뜻이 아닐 것이다라고 해서 계속 항쟁을 이어가는 분들도 있었죠. よーく考えたまえ。あなたが兵士たちと共に血を流して戦ってたその瞬間、あなたがそれほど守りたかった皇帝は何とおっしゃいましたか？みんな退散しろ。私のために戦わないでくれ。日本は私を守ってくれてる。そうおっしゃってたじゃないですか。だったらあなたは皇帝がおっしゃった通り行動し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진실을 왜곡하지 마라. 당시 황제께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것을 나도 알고 그대도 안다. 황제 뒤에 누가 있었는가? 그대의 통감 2등 아닌가? 그건 황제의 뜻이 아니었다. 義を重んじて旗を掲げれば思うようになると思ったんですか？それともそのろくでもなく掲げてる旗で弾一つ防げると思ったんですか？ 싸울 수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워야 하기에 싸우는 거다. 내 집에 도둑이 들어 내 자식을 해치려는데 가만히 있을 나비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나? 내 아비 어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강도가 설사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있다 한들 자식된 도리로 맨손으로라도 막아야 되지 않겠나? 나는 아비의 도를, 자식의 도를 다하는 것과 같다. 일가족이 구계를 떠돌다 보니 제대로 된 허위 선생의 묘소 하나 마련하지 못하다가 몇 해 전 이곳 고향 땅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이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이샤. 어이샤. 허위의 장손 허경성옹은 그의 아들 딸과 함께 할아버지 묘소를 찾습니다. 어느덧 할아버지 순국하시던 나이보다 곱절을 살아왔습니다. (1927년) 만주에서 태어나 목단강에서 살았던 그는 광복되던 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팍팍하고 고단했던 세월이었으나 그는 의병장 허위의 손자답게 살았습니다. 2005년 손자는 빚을 내어 할아버지의 생가터를 사들였고 그 땅을 시에 기증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전체 조회 때 제하고 그 다음에 너도 있었지. 준이도 있었고 원이도 있었고 우리 교단에 불러내었어. 형님은 그때 이제 졸업하고 난 이후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정조 할아버지 우리 후손이라고 정교성 앞에서 막 이렇게 소개할 때 너무 가슴이 벅찼던 적이 있어. 그때 그 교과서에 나왔어. 교과서 그 바른 생활책이 나왔어. 맞아. 불려 나가가지고 그렇지 그래 전체 조회 때 전체 조회 때 그거 기억나요. 형님 졸업하시고 나서 정조 할아버지 그 부분을 읽을 때 선생님 제보고 읽으라 하더라고요. 그 제가 읽는데 막 벅차가지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게 생각이 나요.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 진짜 예. 평생 고생하셨어요. 허위 선생의 증손자인 허윤 씨. 그가 고이 간직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훈장입니다. 건국공로훈장 요 중장 그 원본 훈장. 대한민국 장은 건국 훈장 중에서도 최고 훈장입니다.
선생이 이 모습을 보았다면 얼마나 가슴 벅차하셨을까요? 그 허위 할아버지께서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으셨더라고요. 사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뭐 가장 최근에는 유관순 열사까지 저희가 정말 역사책에서 안창호 뭐 의사라든지 김구 선생님 뭐 이런 분들까지 정말 유명한 분들의 나란히 하는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저를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오랜 타국 생활에 선생의 유품인들 온전할 수 있었을까요? 큰아버지 처가의 다락방에 숨겨뒀던 허위 할아버지의 유서와 교지들을 한국에 들어와서야 허경성 씨가 넘겨받았고 다시 그의 아들 허윤 씨에게 전해졌습니다. 왕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국 노들이 판치는 조정에서 끊임없이 개혁안을 내며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은 땅덩이가 작기 때문도 아니고 인민이 적기 때문도 아니며 재력이 가난하기 때문인 것도 아닙니다. 정사가 밟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담마, 포와 같이 작은 나라도 일찍이 남의 압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다른 나라가 와서 침범했다는 것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허위 선생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척사 유림으로서 척사적인 성격으로서 의병 항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 관직 생활을 거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재 척사 가지고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구나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심교육도 해야 된다. 심지어는 인재를 선발해서 유학을 보내야 된다. 기존에 뭐 노비도 실제 1894년에 이미 노비 해방이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든가 백성에 대한 안이라든가 산업 이런 부분에 조목조목 제시를 할 수 있었던 부분에는 바로 이 왕산 허일쌤의 특이한 이력 그리고 그 이력을 통해서 얻었던 현실 감각. 하지만 개혁을 주장하던 그의 목소리도 일본을 배격하는 항쟁도 공허하게 만든 사건 을사늑약.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이란 이름으로 대한제국은 국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눈의 가시였던 허위는 베일운동의 배후로 지목되어 관직에서 해임되었고 일본 헌병대의 구금, 옥살이를 당한 뒤 강제 귀향 조치됩니다. 점점 더 기울어가는 대한제국의 운명. 일제통감부는 1907년 6월 헤이그에 밀사를 보냈다는 이유로 고종을 폐위시킵니다. 이후 순종으로 양위되지만 허수아비 왕일 뿐이었습니다. 한국 군대마저 강제 해산되며 대한제국은 완전히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해산 군인들이 의병 부대와 합류하면서 의의 전쟁은 정점에 이릅니다. 한국 군대 해산 조치 이후 소요 사태에 대비한다는 이유를 들어 1907년 7월 26일 일본군 1,300여 명이 부산에 상륙합니다. 그들은 의병을 진압하기 위한 2년간의 과정을 일지에 상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화력과 군사력에서 단연 앞섰던 일본군. 화승총에 집신을 신은 의병들은 그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일본군 가지고 있는 무기하고는 상대가 되질 않아요. 일본군은 정보 기록을 보면은 우리 그 주력 무기인 화승총을 고병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하자면 그 고철덩어리다 이런 식의 그 표현이 나와요. 단 10개월간 일본군 한 명이 죽인 의병만
116명. 잔혹한 숫자만 남았습니다. 대장군 되니 1907년 의병장 허위는 전국에서 의병들을 모았습니다. 희망 없는 전쟁에서 이미 확실해진 죽음. 그러나 일본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 살고자 그들은 초라한 무기를 뜨거운 의기로 들어올렸습니다. 저놈으로 나가리. 오늘 우리가 죽고 이 나라가 산다. 우리의 육신은 죽고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이 산다. 비록 우리는 비통하나 훗날 우리의 자손들은 당당할 것이다. 아니 기뻐하라. 그들이 우리를 기억할 것이다. 허위는 전국에 흩어진 의병장들과 함께 연합 의병 부대를 결성합니다. 그것이 바로 13도 창의 대진소입니다. 바야흐로 의병 항쟁이 국권 회복을 위한 의병 전쟁이 되는 시점인데요. 1907년 12월 달에 이 연합의병전이 경기도 양주에 모입니다. 이때 모인 전국의 의병부대는 48개 부대, 약 1만 명이었습니다. 흩어진 전국의 의병들이 하나의 연합부대를 결성할 수 있었던 구심점에 바로 왕산이 있었습니다. 저 지방에서는 황실의 어떤 움직임이나 서울 시내 여러 공사관들이나 또는 일본 세력의 움직임이나 이걸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왕산 허위는 서울 중심부의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쯤이면 방법은 지방에서 그냥 일어날 것이 아니라 결국은 황제를 우리가 보호해야 하고 직접 서울로 들어가서 황제를 제대로 옹립해야만 한다. 이것이 딱 부러지는 거예요. 동대문 밖 30리 지정. 허위와 함께한 300명의 선봉 의병들. 그러나 이미 의병들의 서울 진공 계획을 알아챈 일본군은 최신 무기인 기관총을 동대문에 걸며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정군 진격하라! 대장군 되니 별이 일만에 따르네. 곧 지왕울이 도착할 것이다. 물러서지 마라. 너의 희망은 무엇인가?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의 강력한 공격에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 작전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길을 따라 동대문을 넘고 도성에 진격하여 저 외적의 야욕을 멈추었다면 어땠을까요? 수많은 의병들이 이름도 없이 쓰러지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의병장 허위는 무엇을 바랐을까요? 불꽃 같은 삶을 줄 위로 매여놓고 밤하늘 별빛처럼 한말 의병 전쟁의 피크였어요. 절정이었죠. 상징적이고. 그래서 그 13도 창의군이 서울로 진격했을 적에 그 징표가 지금 남아있는 13도 창의군 서울 진격 기념탑 그 망우리 공원에 그래서 들어섰고, 또 청량리 앞에 난 그 동대문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그 대로를 우리가 왕산로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아카시의 마음에도 차츰 변화가 생깁니다. 그는 허위를 설득하려 합니다. 例えたらこの病んだ国を我々があんましてるようなもんですよ。腕、足、体を揉んで叩いて初めのうちは痛いんですが、治療の一環としてやってればいずれ完治するわけですよ。そうでしょ? 저 연필을 보라. 겉은 붉어 보여도 속은 검기가 비할 데가 없다. 귀국이 우리를 대하는 것이 이와 같다. 도와주려 한다고. 말로는 보호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멸망시키려는 마음을 포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난다 또? 너희의 검은 속내를 우린 잘 알고 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목숨을 바쳐 의의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모진 고문과 추궁에도 흔들리지 않는 허위의 강직한 성품과 굽힘없는 당당한 태도에 헌병사령관 아카시도 그를 달리 보게 됩니다. 그 왕산으로 인한 그 왕산이 가진 그 파급력, 영향력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을 충격했고, 또 국내에서도 대한강복회의 박상진을 중심으로 하는 그 대한강복회가 조직될 수 있는 그 연원이 왕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외로 독립운동이 확장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왕산이 했던 거죠. 역사의 경랑에 휘말리며 만주로 연해주로 흩어졌던 왕산의 후손들. 극동 지역에서 독립투쟁을 하던 왕산 일가는 스탈린의 조선인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영문도 모른 채 중앙아시아로 실려갔습니다. 독립운동 가문의 고단한 여정은 이곳 중앙아시아 평원의 땅에 흩뿌려졌습니다. 여기 키르기스스탄은 허위의 넷째 아들 허국과 그의 아들인 블라디슬라브 씨 형제들이 삶의 터전을 일군 곳. 부모님과 형이 묻힌 곳을 찾아 성묘하러 온 블라디슬라브 씨 가족들. 우리네 명절 풍습과 그리 다르지 않은데요. 머나먼 타국에서도 고국을 결코 잊지 않았던 왕산의 핏줄들. Как-то
та сосна, что на горе, пронзает панцирь скал, преграды все преодолеть сумеем мы всегда. Он перевел песню, потом вообще-то он перед смертью, у него было такое желание, чтобы я спела эту песню. Дело в том, что да, есть губка, есть перевод. Но этот перевод, он просто перевод текста. А папа хотел перевести его так, чтобы текст ложился на музыку, чтобы можно было петь. И он перевел. 키르기스스탄의 후손들은 할아버지 허이와 조국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들의 뿌리를 기억하기 위해 그의 자식은 또 그의 자식에게 할아버지의 위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Я-то помню, конечно, все хорошо, и до сих пор как бы сожалею, что на их долю выпала очень тяжелая доля, жизнь тяжелая выпала. Они были незаконно, вот уже признано даж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незаконно были репрессированы с территор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азахстана. Попали в тяжелые условия, не знали ни языка, ни обычаев, ни прочее. И они практически выживали здесь, конечно. И я очень благодарен своим родителям, своим трудом. 독립운동으로 먼 타양에서 살게 됐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고국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동토의 땅이라 불리는 곳 모스크바에도 조금씩 봄 기운이 스며듭니다. 미라 씨의 아파트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오늘은 솜씨를 부려 잔치국수를 말아냅니다. 허위의 셋째 아들 허준의 손녀딸 미라 씨. 화가인 그녀는 할아버지의 초상화를 그려 구미시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이젠 이 땅에 허위의 5대손, 6대손들이 살 정도로 세월이 흘렀지만 어릴 적부터 전해들은 할아버지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Как бы вечером он всегда рассказывал мне разные сказки. Это лет 5-6 было. И он мне говорит, ты знаешь, начинает сказку о том, что вот Корея, вот это твоя родина, и там сейчас очень тяжело, потому что эта страна находится под японцами. Ну, что я там маленькая понимала? Но ты знаешь, вот был герой, который боролся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этой страны. Я сижу, думаю, ну хорошо, герой. А что этот герой делает про себя? Ну, это смешно, конечно, это чисто детское такое восприятие. Ну, он говорит, папа, я говорю, а что он там делает-то? Ну, герой, я понимаю. 허위의 손자로서 미라 씨 아버지 허웅배 씨는 고향을 떠나 만주, 러시아로 오는 과정을 회고록으로 남겼습니다. 후손들이 그들의 고단한 망명길을 잊지 않도록 말이죠. Все, конец. Успели записать? Вторая песня. А вторая какая? Я не знаю. Я больше не знаю. Это меня папа научил, потому что папа пережил войну у меня, и поэтому он боялся нас всех потерять. И если бы он, вдруг мы, не дай бог, потерялись бы, и он бы затеял поиски, как найти своего ребенка? Нужен некий код, некий пароль. Вот, поэтому он нас с детства научил вот этой песне. Я думаю, что если бы я был на его месте, я тоже так бы поступил. Я его понимаю. Вот. Точно так же поступил. То есть то же самое, если бы у меня было бы в Корее положение в обществе, и я бы имел какое-то богатство, много земель, там, дворцов, там,
я бы тоже все бросил бы и тоже так же... Я полностью поддерживаю своего прадеда. Хотя, конечно же, наша семья из-за этого, ну, я думаю, что сильно страдала, потому что мы потеряли родину историческую, и наши все предки сейчас находятся в разных уголках земли, кто-то в Америке, кто-то там в Средней Азии. Сейчас мы в Москве, в России находимся. 100년 세월에 흩어진 가족들. 그들의 가슴에는 여전히 왕산의 이름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1908년) 허위 할아버지가 투옥되던 해에 지어진 서대문 형무소. 허위의 증손자와 그의 아들들이 기억의 방을 찾았습니다. 여기 계시네. 나도 여기 처음이야. 처음 왔으니 이렇게 왔네. 일제 강압으로 지어져 우리 근현대사의 순환과 한이 서린 감옥. 허위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기억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1907년 12월) 경기도 양주에 집결한 1만여 명의 의병들은 총대장의 이인영, 군사장의 허위를 추대하여 의병연합부대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고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 이듬해 1월 허위가 이끄는 선발대가 서울 근교까지 진격하였으나 일본군의 공격으로 패퇴하였고 총대장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하여 귀향하면서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호이 선생, もうすぐ判決が出ます。きっとあなたは死刑になることでしょう。今からでも遅くありません。我々と共に歩みましょう。私が先生のために全力を尽くします。 나는 의병장이다.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 それでこの国が生き返るんですか。あなたの皇帝は追い出されたんです。この国はないんです。この国はないんですよ。我が大日本帝国がこの国の未来なんです。 그대는 귀국이 어떤 나라이길 원하는가? 동양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나라이길 원하는가? 아니면 동양의 죄를 짓는 나라이길 원하는가? 눈앞의 이득을 위해 전쟁을 택한다면 그대는 수많은 아비를, 자식을, 어미를 아무 이유 없이 살육하는 것과 같다. 전쟁이란 그런 것이다. 그러니 동양의 평화를 위해 이 나라가 건재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전쟁을 막는 길이요, 귀국에도 유익한 것이다. 이 아카시가 왕산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왕산이 가지고 있는 그 담대한 포부와 그 기상에 경복이 돼서 그 아카시 자서전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왕산을 지칭해서 국사다, 선생이라고 이름할 정도로, 그렇게 존칭했을 정도로 그 왕산의 그 어떤 그 인품과 또 혹은 그 기상에 압도가 됐다, 자기가. 대장군 되니 달이 대장군 되니 별은 일만 군사되어 따르네.
저질러 저 너머로 어찌 알았을까요? 8살 허위가 지었던 시 한 구절은 마치 앞날을 예견한 듯합니다. 무엇인가 거친 파도를 깨려는가 어둡고 뿌연 안개를 거치며 가려는가 낙화야 붉은 꽃들이 강물에 떨어지네 낙화야 풀꽃 같은 삶을 줄 위로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나라도 회복하지 못했으니 불충불효한 이 몸 어찌 눈을 감겠는가. 스승의 시신을 수습했던 제자 박상진. 그는 무장 독립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왕산 허위의 희생은 안중근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가슴에 불꽃이 되어 타올랐습니다. 겹겹의 세월이 쌓인 길. 왕산이 이 길 넘어 서울로 진격했을 때 그는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